저는 사실 4, 5년 전부터 해외 투자, 특히 선진국 중심의 해외 투자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으신 분들이나 자산가들이 자산을 어디다 먼저 투자할까요? 선진국에 먼저 투자를 하죠. 선진국 자산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몇 년간 투자하고 있는 패턴이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서병수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유튜브 채널 여기 와서 좋은 정보 많이 남기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로 저는 되게 명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전통적인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쇠퇴하고 베이비 부모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경제 세대들, 주력 세대들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세대들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돈 생기면은 차 샀지만 지금은 다 핸드폰하고 구독형 돈 쓰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하나 구축이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되고 기존 세대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의 물량 중심이나 기존의 경제 지표들이 뭔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생긴다고 했을 때 뭐 하는 데 쓰냐면 옛날 분들은 차 사고 옷 사고 막 이런 거 했지만 우리는 구독하는 데 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집중하게 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빅테크 기업들 10년간 한 거고, 그게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이제 경제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제 지표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학습이 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경제 지표나 기존 방식으로 보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는 뭔가 되게 안 좋고 상황이 힘든데 지수는 계속 가고 있고, 뭐 경제는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의외로 실업은 되게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의 세대 변화, 그리고 인구가 또 베이비 부머보다 이전 세대보다 인구가 좀 줄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저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젠지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 성격에 맞는 방식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뭔가 혼란한 경제 지표, 뭐 금리 상황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인터넷 경제라고 하는 거는 초집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숫자로 하면 이게 점점 적잖아요. 일반 제조업의 세계라든가 물리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역적 한계라는 것들도 있고 물리적 생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점화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세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술 테크놀로지의 세계에서는 초집중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AI 막 얘기를 많이 하고 AI 반도체 막 좋다고 하면서 막 너도 나도 주가가 갔는데 지나고 봤더니 엔비디아 뺀 나머지 업체들은 쫓아가는 것도 지금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IBM이라든가 뭐 AMD나 이런 애들도 엔비디아만큼 못 가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의 뭐 통신 쪽의 반도체라든가 팹리스라든가 그 외 각 부분의 메이저 강자들이 이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Z세대나 MZ세대들의 생활 패턴 플러스 초집중,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보면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명료하고, 이 명료한 상황은 지난 3, 4년간 바뀐 바가 없이 계속 진행형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노이즈라고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경제 지표에 맞지 않으니까 뭐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 2, 3년간 바뀐 게 없고 주가도 그렇게 움직였고요. 경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아무리 뭐 수출한다 뭐 해외 여행한다 하지만 해외로 나갈 일이 없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미국 기업 상대하고 미국 가볍게 여행 갈 수 있고 미국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미국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왜 굳이 한국에서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왜 우리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 그거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화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서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것들이 더 체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변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믿고 익숙한 대로 그대로 가면 그 상황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거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 세대들만 혼란스럽고 이전 경제 지표만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인 거 빼고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달라요. 예, 미국 기업들은 분기당 이익이 컨센서스 상향되거나 이익 증가 속도나 이익의 폭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번에 1분기 GDP, 한국 GDP 성장에서 소비가 잘 나왔는데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 소비가 늘었어요. 한국 분들도 이제 국내 소비 증가율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더 높고요. 우리가 국내 기업 인터넷 기업들 이용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 인터넷 이용을 더 잘하고요. 뭐 미국에서 월가에서 뭐 유행하다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은 다 바로바로 알고 대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살면은 뭔가 첨단적이거나 멋진 삶에서 서울로 와야 됐던 것처럼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SNS하고 똑같이 뭐 하는데 그러면 제일 강한 미국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에 계시거나 혹은 멕시코에 있거나 인도에 있거나 모두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그 세대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거나 뭔가 메이저 하는 게 몸이 여기에 있어도 실제 활동은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과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과연 한국 기업이 엄청 싼 거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을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이익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몇몇 기업, 자동차 몇몇 기업들이 있고 은행들이나 금융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그룹도 그렇고 자동차 그룹도 그렇고 뭔가 지배구조가 깔끔하지 않죠. 예, 금융 쪽에서 돈을 버는데 뭐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배당이나 뭔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익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데 그 이익을 구성하는 메이저 몇몇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확 늘리기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을 싹 빼고 보면은 한국 기업은 한국의 증시나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비싸면 비싸지 절대로 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도 비싸지 않고 싸고 그리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돈도 더 갈 것 같은데 거기가 안 산다고 하거나 그게 저평가돼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논리인 거죠. 지금이라도 한국 증시를 떠나야 할까요? 저는 사실 4, 5년 전부터 해외 투자, 특히 선진국 중심의 해외 투자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장을 떠나서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으신 분들이나 자산가들이 자산을 어디다 먼저 투자할까요? 선진국에 먼저 투자를 하죠. 이거 선진국이 전체 자산에서 60, 70%, 70, 80%가 되죠.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경력 자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에 있는 이유로 글로벌 평균 대비했을 때 이머징 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만 영위를 하고 있다면. 근데 지금 국가 간 차이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나 육체적으로 안 가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실제 활동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내 전체 노출 자산에서 선진국 비중이 의식적으로 높이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집이라든가 각종 경력 자산을 포함을 하고 월급 받을 것까지 포함한 자산 현가 중에서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선진국 자산에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열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긴 흐름에서 한 10년 정도로 제 자산을 배분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또 한국은 또 성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한국에
부동산을 사던 집을 사더라도 괜찮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꺾이거나 흔들리거나 리스크가 있다면 남들 평균만큼만 하자. 예, 평균만큼만 하자고 하면은 선진국 자산에 늘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몇 년간 투자하고 있는 패턴이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허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영어를 엄청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못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2018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사업 보고서 다 읽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각종 자료들 다 읽어봐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줍니다. 요즘엔 구글 번역기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나 네이버도 굉장히 번역이 잘 돼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서 동영상이나 음성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런 것들도 번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기초적인 정보들, 데이터들 확보하거나 찾는 것들은 심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마음의 문제지 익숙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은 요즘에 이제 영어로 다 가볍게 다 읽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영어로 될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하셔도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익숙함의 문제이거나 편안함의 문제이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주로 보시는 MZ세대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소비하는 거의 상당수가 다 해외 기업 위주로 소비를 하고 계세요. 뭐 다 요즘에 네이버보다 더 구글을 더 많이 쓰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저는 SNS 잘 안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쓰시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하거나 브랜드를 보거나 뭐 애플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본인이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에 투자하는데 허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가격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편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을 이제 한두 달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3년,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 가격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그거의 배분에 내 노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아직 선진국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고 최근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부자가 되나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부동산으로 얘기하잖아요. 연봉을 2억을 받아도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고 소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월급 더 많이 있는 직장 다니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더 올라가는 자산을 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해외로 왔을 때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계속 선진국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허들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 그게 문제가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